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유전 선생님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몸에는 이제 응고를 시키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응고를 방해하는, 말하자면 혈전을 방해하는 이런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안티스롬빈이라고 영어로는 AT라고 많이 쓰고요. 뭐 TFPI라는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환자의 경우에는 응고인자도 존재를 하고 이 인자도 어쨌든 적절히 존재를 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혈우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응고인자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과응고 방해인자는 많이 있지만 응고인자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제 출혈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런 인자들이 부족한 환자들은 또 혈전이 많이 생기는 부작용, 그런 병을 가진 환자들도 있어요. 항스롬빈 결핍이 있는 환자라든지 TFPI라는 이제 물질의 결핍이 있으면 이런 환자들은 출혈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혈전이 생겨서 뭐 뇌로 가고 심장에 혈전이 생기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약제들은 이게 부족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반대로 이 약제를 보충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 과응고를 억제하는 우리 몸에서 그런 인자를 사실은 또 좀 억제를 하게 되면 이게 약간 균형을 이루지 않을까. 우리 몸에 이제 응고를 시키는 인자도 있지만 과응고를 방해하는 인자도 있는데 그 과응고 방해하는 거를 조금 낮추면 오히려 응고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제 약이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약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 약제는 이 안티스롬빈이라는 항스롬빈을 억제하는 약제고, 한 가지 약제는 이 TFPI라는 그 물질을 억제를 하는 약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균형을 이제 우리 몸에서 응고랑 과응고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약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약 한 가지는 이게 이제 햄리브라라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피추시란이라는 약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안티스롬빈이라는 응고로 과하게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그 약제를 또 막는 약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응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 약제고요. 하나는 이 TFPI라는 걸 또 억제하는 건데, 이 역시 TFPI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너무 응고가 잘 되게 하는 걸 막는 물질인데, 요거를 또 억제를 함으로써 응고를 조금 더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두 가지 약제가 아직은 이제 개발 단계에 있고 이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인 약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제 모두 항체가 있는 환자분들이든 아니면 A형이든 B형이든 모든 혈우 환자분들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약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응고인자랑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응고를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응고를 조금 촉진하는 그런 약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떤 형을 가졌든 아니면 항체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간에 둘 다 작용할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피추리란이라는 약은 일단 한 달에 한 번 맞는 이제 그런 용법으로 지금은 투약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FPI라는 약제는 이제 아직은 임상 단계가 진행 중인데 뭐 매일 맞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 약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피추시란이라는 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스롬빈 인자라는 게 우리 몸에서 과다하게 응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항스롬빈이라는 인자를 또 억제하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롬빈이란 게 응고, 저희 혈전이거든요, 결국에는. 스롬빈, 피브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지혈이 될 때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요. 이게 이제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사실은 억제하는 물질이거든요. 그거를 또 억제함으로써 이게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억제하느냐? 이제 우리 몸에 RNA라는 이제 물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DNA라는 유전자가 RNA로 바뀌면서 그 RNA가 단백질로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항스롬빈이 RNA 단계에서 분해를 해버리는 그런 물질이에요. 이 피추시라는 약이. 그래서 아예 만들어지지 못하게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이 항스롬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서 응고를 조금 더 촉진시킬 수 있도록, 얘가 만들어지면 응고를 방해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일상 이상 시험을 했던 게 2017년도에 발표가 되었고요. A형이나 이제 B형 환자들을 대상으로 같이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일상 임상이어서 이제 A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을 투여했을 때고요. 그다음 이제 B, C가 혈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 건데,
보시면 이제 A형 환자 10분, B형 환자 2분, 그리고 C에서는 A형 환자 13분, B형 환자 5분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시험을 했었고요. 그 앞서도 임상시험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1, 2단계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뭐 일반인 4명, 그리고 이제 혈우 환자분 한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연간 출혈이 뭐 13번, 뭐 한 또 적은 분들은 한 2번 정도 있었지만 대부분 뭐 수십 회 내지 이제 수회 정도의 출혈이 있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약제를 줬더니 이 항스론빈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피추시라는 물질을 농도를 높게 투약할수록 이 항스론빈이라는 물질이 잘 떨어지고 약제를 이게 3번이 약을 줬다는 의미거든요. 피추시란을 주게 되면 이 항스론빈이 쭉 떨어졌다가 약제를 주지 않으면 이제 다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약 효과가 약제를 높일수록 이렇게 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스론빈이 잘 감소했구나. 이제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부작용은 이제 피하 주사다 보니까 맞는 부위에 약간의 발적이 생긴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1, 2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3상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1, 2단계에서 이제 용량이라든지 이제 부작용이 특별히 없고 이런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 80mg 맞는 요법으로 해서 이제 임상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0.8cc 의 용량이고요. 80mg의 피추시라는 약을 월일에 피하 주사로 해서 이제 투약을 하는 임상 시험이고요. 2단계 임상 시험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드린 30명에서 더 늘어서 3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80% 가량의 안티스롬빈 3가 이제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안티스롬빈 3가 감소하면 이제 응고를 촉진을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이 이제 연간 출혈 횟수가 많이 줄었죠. 아까 뭐 한 10번까지도 출혈이 있었던 환자분들이 거의 한 번 내지 거의 출혈이 없는 것 정도로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증명을 했고요. 다만 이제 한 환자에게서 이 환자가 이제 혈전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제 출혈인 줄 알고 환자가 피추시랑을 기존에 맞던 이제 약제를 투약을 했는데 이 환자가 혈전이 생기게 돼서 이런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임상시험하는 환자들은 기존에 맞던 약제는 조금 줄여서 맞도록 피추시란도 맞고 기존의 약제도 혹시 출혈이 있을 때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제를 조금 줄여서 맞는 것으로 이제 부작용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피추시란이라는 약제를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이 TFPI라는 거를 억제하는 물질인데 컨시주마비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FPI라는 물질도 앞서 말씀드린 항스론빈 인자랑 마찬가지예요. 너무 응고가 많이 생기는 거를 우리 몸에서 막는 인자인데 이거를 이제 억제하는 항체를 우리 넣어주는 거거든요. 약제는 이제 이 TFPI 항체를 넣어주게 되면 이 TFPI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얘의 기능이 응고를 억제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응고가 잘 되게 되는 거죠. 이제 기존의 어떤 8번이나 9번 이런 응고인자랑 관계없이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 응고를 좀 촉진시켜주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시주맙에 대한 연구는 뭐 2015년도, 17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이제 사람에게서 1상, 2상 시험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제 안전성이랑 약물의 대사 이런 거를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에서도 건강한 환자를 여기서는 조금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28명의 환자 그리고 혈흔 환자는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컨시주맙이라는 약제를 투약했고요. 아까 그 안티스롬빈 3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컨시주맙을 투약을 했을 때 이 컨시주맙의 투약에 따라 이 약의 농도가 잘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TFPI라는 것들의 이제 농도가 쫙 떨어졌다 이제 이런 것이 증명이 됐고요. 처음에는 정맥으로 주사를 받은 환자도 있었고 피하로 투약을 받은 환자도 있었는데 이게 효과가 이제 비슷한 게 확인이 돼서 나중에는 결국에 이제 피하로 투약하는 것이 훨씬 환자분들이 이제 편리하고 또 좋기 때문에 이제 피하 투약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약제 투약의 방법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약의 효과를 보시면 정맥 주사를 했을 때랑 피하 주사를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TFPI, 안티-TFPI라는 물질을 줬을 때 이 TFPI라는 물질의 농도가 잘 줄어드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약도 주사 부위 발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뭐 한두 명에서 있었지만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그래서 안전성과 적절한 용량을 이제 확인을 하고 임상 시험을 계속 해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항체형 환자를 포함한 연구에서도 이 항체 환자에게서도 이 약을 줬을 때 스롬빈의 증가라는 건 결국 응고가 잘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항체 환자에게서도 이 약이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이 컨시주맙이라는 약을 주고서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런 논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피추시란이라는 약과 컨시주맙이라는 약인데요. 이 피추시라는 약은 응고를 억제하는 안티스롬빈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이고요. 여러 가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여러 용법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투약하는 용법은 피아로 주는 주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TFPI 항체라는 컨시주맙이라는 이런 약제는 지금은 이제 매일 투약하는 것으로 현재 이제 임상 시험은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피아로 다만 투약한다는 장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TFPI라는 물질을 억제를 해서 응고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기전을 통해서 응고를 좀 촉진시키는 이제 약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유전자 치료 말씀드리기 전에 또 조금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피투시란 네. 효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피추시란이요. 일단은 대부분의 임상 연구들이 환자분들의 출혈이 얼마나 있는지 증상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약간 연간 출혈 횟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출혈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사실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열을 해요. 이 약제를 맞고 체열을 해서 이 약의 농도가 어떤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응고 관련된 인자들이 어떤지 이런 거를 체열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효과는 사실 1차적으로는 출혈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연구들에서 저희가 이 약제를 맞고 출혈이 몇 번 있으셨는지 이런 거를 기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출혈 여부로 대부분 효과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네네. 응고인자들 같은 경우는 합성고를 바로 해야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네, 아직까지는 사실은 기존의 검사로는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이제 기존의 검사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 하고 있는 그 응고인자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의 PT 이런 응고 검사로는 사실은 알기가 조금 힘들고, 대신에 이제 이 약의 농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로 사실은 응고가 잘 되는지 보는 검사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검사를 통해서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직은 사실은 지금은 연구 단계예요. 이런 약제들은 사실은 그게 아직은 사실 확정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 거를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꽤 고전적인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타이머 놓고 귀에다 피를 내서 우리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로는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긴 하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은 요즘에는 쓰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환자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출혈을 살짝 만들어서 지혈 시간을 보는 검사인데요. 그것도 고전적인 방법이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진 않아요. 너무 환자분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임상시험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벌써 이 피투시란이라든가 컨시스맵, 레니시스맵에 대해서는 2단계, 3단계까지 어느 정도 다 진행된 약이에요. 그래서 벌써 보고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1년에 얼마나 출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벌써 효과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상하고 있는 거는 그런 효과도 물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은 환자분들한테 해서 다른 문제가 더 생기지 않는지 이런 거를 보는 그런 단계이지, 효과에 대해서는 벌써 다 검증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혈액 응고인자를 측정할 수는 없죠. 이거는 다른 쪽으로 작용하는 약들이니까 혈액 응고인자를 투여하는 게 아니니까요. 혈액 응고인자 갖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피투시라는 약은 AT라는 안티트롬빈, 항트롬빈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항트롬빈이 얼마나 혈중 농도가 있는지를 보면 효과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약이 이 항트롬빈을 얼마나 낮췄구나. 그 다음에 이 콘시즈맵도 TFPI라는 거를 측정해보면 그게 낮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다 혈액 검사로 해서 확인을 이쪽 임상 연구를 담당하는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 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